그래서 제가 그때 나보다 머리도 더 좋은 것 같은 애들이 노력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절대 못 넘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제 옆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들은요, 서울대 쌍둥이로 유명하시고요, 대치동에서 올마이티 캠퍼스라는 학원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여호원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쌍둥이 중에 형 여호원, 동생 여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일란성 쌍둥이여서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형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네, 그죠.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개할 때만 동생.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서울대를 나오셨고, 실은 이 두 분 위에 큰형님도 서울대를 나오셔서 서울대 3형제가 나오셨고,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경영학 가면 실은 과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아주 학군지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입시를 성공하는 게 물론 뭐 한일고라서 좀 유리한 건 있겠지만 뭐 대치동만큼 정보가 많지는 않았을 테니까 학원 같은 건 많이 안 다니셨죠? 네, 사실 저희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원을 갔던 적이 몇 번 있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있던 곳이 서산이라는 곳이 워낙 소도시기도 하고 그쵸. 저희는 서산 중에서도 더 시골인 곳에서 살았었어요. 사실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지는 못했었고 네, 그러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학원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3형제 그러니까 한 명이나 두 명 보낸 거면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명부터는 과학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이게 원칙들이 있을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세 형제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뿌렸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되게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게끔 해주신 게 특별한 점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야 될 걸 미루고 놀다가 해야 될 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걸 아셔서 너희는 무조건 할 일 끝내놓고 놀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신다든지,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 되게 강하게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게 하시는 거, 이런 거라든지.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갈 때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누구나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매번 시험 때마다 노트 펴놓고 계획 세워보자 하고, 저희는 시험 때마다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부분들이 특별한 점 아니었나. 그러니까 기본을 중요하게 챙겨 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 세우는 건 누구나 중요한 거 알지만 실제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비중은 높지 않은데 네. 한번 원칙을 정하면 될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되군요. 네. 예를 들면 또 오답 복습 중요한 거 다들 알잖아요. 네. 근데 시험 보기 전에 오답을 한 2번 정도 복습해야 진짜 몰랐던 거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아는 원칙인 것 같지만 사실상 좀 잘 안 잘 안 챙겨지는 되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되게 방법이 특별하다기보다는 평범한 방법이지만 중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잘 하게끔 지도해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역시 한두 개의 원칙을 새로운 게 아니라 정한 원칙을 그대로 깔끔하게 밀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원을 별로 안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쳤어야 될 건데,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도 학원을 다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얻게 된 노하우나 나만의 결론, 이게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가서 깨우친 게 있어요. 뭔데요? 전 두 가지를 크게 깨우쳤는데 네. 첫 번째는 그 한계에 대한 그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특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보면 항상 자기 위에 있는 그 넘사벽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있죠.
저희도 나름 잘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넘사벽 같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있죠. 제가 고등학교 2년을 보내면서 시험 8번 보잖아요, 총.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걔네들을 넘어본 적이 없던 그 위에 그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콘크리트처럼 탑티어. 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 얘네는 그냥 나랑 그냥 다른 그 존재구나 해가지고 절대 얘네는 넘을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그 고승덕 변호사님이라고 있죠. 네 예전에 공부 막 삼관왕 하신 네 고시 삼관왕 하신 전설의 네. 그분 강연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공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되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고승덕 변호사님이 이제 뭐 10회도 공부법 하면서 자기 공부했던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게 열심히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반 5등이었거든요. 네. 위에 있는 4명한테 가가지고 바로 그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고승덕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를 걔네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노력을.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나보다 머리도 더 좋은 것 같은 애들이 노력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절대 못 넘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걸 깨닫고 제가 그만큼 처음으로 노력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4명 중에 제가 3명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한계가 나의 진짜 한계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내가 진짜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그 노력의 기준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하나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요. 요새 공부 뭐 하면서 공법 얘기하면서 막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되게 아이들한테 좀 와닿지 추상적인 않죠. 얘기로 그쵸.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였어요. 정확하게. 시험 2주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공부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지? 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습 시간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 받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별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 시험 망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아 뭔가 시험 망할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이어졌냐면 그러니까 왜 시험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결국에는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어딘가에 있는 거다. 그렇죠.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그 시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것들을 A4 용지 한 페이지 펼쳐놓고 다 써봤어요. 과목별로. 과목별로 쫙 다 쓴 다음에 지금 이미 한 거랑 안 한 거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돼 있는 것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그 스트레스가 한 방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약간 아 이거 남은 기간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겠다 라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면서 의지가 다시 불타올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 시험 항상 볼 때마다 가장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그 시험 기간 때 공부해야 될 거를 한 페이지에 다 써놓고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씩 체크하는 거. 이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계획표 양식이 있어요. 제가 쓰는 공부 현황판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상태에 대해서 내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요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공부하면서 막연함도 사라지고 실제로 그동안 그전까지 항상 고질적으로 문제를 겪었던 빠뜨리는 것들 항상 어떤 과목은 잘 되는 반면에 어떤 과목은 되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성적이 전체적으로 쫙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은 나의 공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이게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써보고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